안녕하세요. 시사대폭발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한국의 17살 여고생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국내에서는 스노보드 천재라 불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최가온 선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은메달까지 목에 걸어버렸는데요. 특히 허리 부상이라는 큰 악재를 딛고 보여준 그녀의 투혼이 전 세계 스노보드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충격과 함께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최가온 선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월드컵 은메달을 거머쥐고 일본을 왜 그토록 놀라워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놀라운 스토리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앉아서 집중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감동과 재미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가온은 아직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재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미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국제스키 연맹 FIS 주최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서 무려 88.75점을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의 슈퍼스타 클로이 김 선수가 91.75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우승을 가져갔지만 최가온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 역시 전 세계를 단숨에 열광케 할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허리 부상으로 1년간 재활에만 전념해야 했던 그녀가 복귀 무대에서 이처럼 놀라운 성적을 냈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최가온 선수는 2023년 12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월드컵에 앞서 지난달 스위스 월드컵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차례 열린 월드컵 대회만 따져봐도 이미 동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했고 그 전에는 또 금메달을 목에 걸어본 경력까지 있는 셈이죠. 총 3번이나 월드컵 무대에서 메달을 차지했을 만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건은 2022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도 어린 소녀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정상에 우뚝 서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혀를 내둘렀죠. 곧이어 성인 무대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해 월드컵 첫 우승 기록까지 세웠고 그때부터 차세대 한국 동계 스포츠의 간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해 스위스 락스 대회 직전 연습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대에 오르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 큰 부상을 입고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가온은 꺾이지 않았고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활에만 매달리며 복귀를 준비한 끝에 이제 다시 월드컵 시상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한 번 눈길을 끄는 사실은 일본 언론의 뜨거운 반응입니다. 일본은 동계 스포츠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온 나라고 스노보드에서도 꾸준히 메달리스트를 배출해왔죠. 바로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대표로 시미즈 선수가 출전해 85.25점을 받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초 일본 언론이 충분히 금메달까지 노려볼 만하다며 기대를 걸었던 시미즈가 복병이라 여겨지던 한국의 최가온에게 제쳐져 3위로 밀려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조차도 한국에서 또 하나의 김연아급 스타가 태어나는 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일본 현지 방송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시미즈 선수보다 더 큰 조명을 받은 최가온 선수에 대해 특집 프로그램까지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유명 해설가는 한국의 여고생이 그렇게 수줍은 표정으로 빙긋 웃더니 결선에서 공중 3회전이라는 고난도 기술을 가볍게 소화해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녀를 집중해서 바라봤을 정도로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한국인이더라. 일본 중계진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당시의 생생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같은 빙상 종목에서 많은 스타를 배출했고 동계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지만 스키나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그렇게 주류로 꼽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노보드 종목에서도 점차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있긴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들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최가온은 부모님의 헌신과 주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내의 훈련시설을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재벌가의 지원입니다. 일본 언론도 특히 이 대목을 강조하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대한스키협회 회장사로 알려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최가온이 허리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을 때 치료비와 재활비용 전액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소녀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훈련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를 기업에서 전격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그녀가 빨리 회복하고 다시 월드컵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우리도 재벌 기업들이 이런 식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에만 스타를 빼앗길 텐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과거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가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또다시 한국의 동계 종목 주도권을 빼앗길까 두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편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스키 전문가들은 최가온이 이번 월드컵에서 받은 88.75점이 그녀가 가진 역량을 완전히 보여준 점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중회전 기술, 안정적인 착지, 예술성과 기술성을 모두 갖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최가온의 라이딩 스타일은 활력이 넘치고 과감하면서도 섬세한 컨트롤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 클로이 김에 비견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최가온은 이번 은메달을 계기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듯 보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허리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동안 힘든 재활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다. 아직도 제겐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녀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무서운 기량을 뽐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최가온의 활약에 일본이 크게 흥분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머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세계 동계 스포츠 무대에서 종종 위상을 뽐내왔고 한국 역시 빙상 종목에서는 메달 단골 국가로 정착했지만 스노보드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신예가 등장한 것은 일본 관점에서도 매우 새롭고 거슬리는 일이겠죠. 과거 피겨스케이팅에서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에게 당했던 영원한 라이벌 구도나 축구에서 박지성이 맨유로 진출해 일본 내에서 큰 위기감을 느꼈던 일들처럼 왜 한국엔 저렇게 끝없이 천재가 나올까라는 질문이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또 한국에 새로운 김연아가 탄생했다. 여고생이 세계 무대를 제패한다니 말도 안 된다. 자국 스노보드협회나 기업들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최가온 같은 선수를 과감히 지원하더라. 훈련장은 부족하지만 재벌이 적극 도와준다는 점이 부럽다 등등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와 동시에 시미즈 선수에게도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최가온에게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솔직한 평입니다. 물론 한국의 스노보드 환경이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하프파이프 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용 실내 연습장이나 에어매트를 활용한 트릭 연습장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최가온은 물론 다른 한국 스노보드 선수들도 실제 훈련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시설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선수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크겠지만 기업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을 매스컴이 관심 있게 다뤄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비록 최가온이 이제 막 고교생 신분을 유지하며 세계 무대에 발을 디딘 신예이긴 하지만 그녀를 향한 기대는 이미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스노보드 전문 매체들은 클로이 김이 지배하던 하프파이프판에 한국의 또 다른 여고생 스타가 출연했다. 둘의 대결이 앞으로 몇 년간 스노보드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며 흥미진진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세계 최고 성적을 갱신했던 기록 보유자 클로이 김과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17살 최가온이 앞으로 어떤 승부를 펼칠지 벌써부터 전 세계의 스노보드 팬들이 가슴 설레며 기대하고 있죠. 특히 2026년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때 두 선수가 나란히 경기장에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시미즈 선수도 실력을 더욱 갈고 닦는다면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를 통해 스노보드라는 종목이 한층 더 대중화되고 전 세계에 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죠. 최가온 선수는 과거 한 매체 인터뷰에서 제 목표는 단순히 스노보드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스노보드가 빙상 종목만큼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매력적인 스포츠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국가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운데요.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었기에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월드컵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크게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분석하며 반성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러한 한국형 스포츠 스타 양성 방식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에서도 한때 아사다 마오 같은 천재 피겨 선수가 등장했을 때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후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죠. 그런데 이후로 비슷한 스타를 키워내기 위한 지속적 시스템은 정작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김연아 이후로도 빙상 종목, 골프, 양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적 스타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실력 있는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번 최가온 선수의 사례를 통해 일본은 다시 한번 왜 한국은 가능하고 우리는 주춤한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스노보드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협회나 기업 차원의 지원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가온처럼 허리 부상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낼 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기량을 갖춘 선수가 하나둘씩 나타난다면 한국 스노보드 역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강국이 될 날도 머지않았겠죠. 오늘 시사대 폭발TV에서는 이렇게 천재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실화와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 그리고 한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번 은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금메달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팬들의 바람대로 클로이 김과 경쟁하며 엄청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지 저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년에 있을 다양한 국제대회들은 물론 2026년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줄 활약에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최가온 선수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놀라운 도전과 성장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기적 같은 성과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계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사대 폭발TV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사대 폭발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